SNS에서 파이어족 이야기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동시에 저건 나랑 다른 세상 얘기잖아 하고 창을 닫아버린 적도요. 다음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파이어족 되려면 연봉이 억대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퇴사하고 여행 다니는 삶을 파이어족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계산은 해본 적이 없다. 주변에 파이어족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남 얘기처럼 느껴진다. 절약하다가 며칠 만에 지쳐서 포기한 경험이 있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확실히 짚고 갈게요. 파이어족이라는 말 많이들 오해하고 계세요. 파이어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핵심은 사실 뒤에 붙은 리타이어 얼리, 조기 은퇴가 아니라 앞에 있는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경제적 자립이에요. 일을 아예 안 하는 삶이 목표가 아니라 돈 때문에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목표라는 거죠. 이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이어족을 포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오해에서 시작되거든요. 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둘 만큼 큰 돈을 못 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접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파이어족이 된 사람들 상당수는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만 골라서 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목표를 잘못 잡으면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할까요?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적 자립을 계산하는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25배 법칙이라는 건데요. 1년에 쓰는 생활비를 25배 하면 그게 은퇴에 필요한 목표 자산이라는 계산법이에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으로 생활한다면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여기에 25를 곱하면 6억이 나옵니다. 이 6억을 연평균 수익률 4% 정도로 운용하면 원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으면서 매년 생활비만큼 인출해서 살 수 있다는 논리예요. 억대 연봉이 아니어도 매달 쓰는 돈을 낮추면 목표 자산 자체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한 달 300만 원으로 사는 사람보다 한 달 1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목표까지 훨씬 빨리 도달합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얼마나 적게 써도 괜찮은 삶을 만드는지가 더 큰 변수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두 번째 지점이 나와요. 파이어족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린 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자산으로 빠르게 은퇴하는 방식이에요. 대신 소비의 폭이 좁아지죠. 펫파이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반대로 여유로운 소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하는 거예요. 당연히 목표 자산이 훨씬 커지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바리스타 파이어예요.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을 모은 다음 하고 싶은 일이나 부담 없는 일을 병행하면서 나머지를 자산 수익으로 채우는 방식이죠. 이름이 바리스타인 이유는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에요. 마지막으로 코스트 파이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건 조금 다른 접근인데 지금 당장 은퇴를 안 하더라도 이미 모아둔 돈이 시간이 지나면 복리로 불어나서 은퇴 시점에 자동으로 목표 자산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가로 안 넣어도 되고 그냥 생활비만 벌면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이 4가지를 알고 나면 파이어족이라는 게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게임이 아니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40대에 완전 은퇴하는 것만 파이어족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자기한테 맞는 지점을 찾는 게 진짜 목표예요. 자, 그럼 개념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걸 어떻게 이뤄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저축률을 계산하고 그 숫자에만 집중합니다. 파이어족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저축률이에요. 버는 돈 중에 얼마를 저축하고 투자하는지를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축률과 은퇴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수학적으로 딱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저축률이 10%면
대략 은퇴까지 5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근데 저축률을 50%로 올리면 이 기간이 17년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저축률을 70%까지 끌어올리면 10년 안쪽으로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죠. 숫자만 보면 극단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연봉을 얼마나 올리느냐보다 버는 돈 중 몇 퍼센트를 지키느냐가 은퇴 시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연봉이 오르면서 씀씀이도 같이 늘어나면 저축률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파이어족이 되려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둘째, 고정비부터 손댑니다. 많은 분들이 절약이라고 하면 커피 한 잔, 배달 한 번 참는 걸 먼저 떠올려요. 근데 사실 그런 소소한 소비를 줄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큰 건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주거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통신비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손보면 매달 반복해서 효과가 나요. 반면 커피값 아끼는 건 매번 의지력을 써야 하죠.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라서 매번 참는 방식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약은 매번 참기가 아니라 한번 구조를 바꾸기로 접근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셋째, 투자는 최대한 단순하게 갑니다. 파이어족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그럼 무슨 종목을 사야 하냐는 건데요. 실제로 파이어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특별한 종목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시장 전체에 분산된 저비용 지수펀드에 꾸준히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날짜에 넣는 방식. 이게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전략이에요. 화려하지 않죠. 근데 화려하지 않다는 게 오히려 핵심이에요. 매번 어떤 종목이 좋을지 고민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사고팔고를 반복하면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넷째, 소득을 늘리는 쪽도 같이 봅니다. 저축률을 강조했다고 해서 무조건 씀씀이만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률은 분자와 분모 둘 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쓰는 돈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버는 돈을 늘리는 것도 똑같이 저축률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 지점을 넘어가면 아끼는 것보다 버는 걸 늘리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져요. 생활비는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소득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이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업이나 이직,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도 꽤 진지하게 시간을 씁니다. 여기까지가 실행 방법이었다면 이제 진짜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해야 해요. 바로 심리적인 함정들이에요. 가장 흔한 함정이 빚입니다. SNS에는 이미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 혹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작점, 소득 수준, 가족 상황은 다 제각각이에요. 내 상황과 안 맞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하고 조급해지는 게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두 번째 함정은 극단적인 절약으로 인한 번아웃이에요. 처음에 의욕이 넘쳐서 모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초반 몇 달은 저축률이 확 오르는 게 보여서 재밌어요. 근데 이 상태를 몇 년씩 유지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너무 조이면 결국 어느 순간 확 풀어지면서 그동안 참았던 걸 몰아서 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저축률을 잡는 게 무리하게 높은 저축률을 잡았다가 무너지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목표 지점을 계속 옮기는 거예요. 6억을 모으면 은퇴하겠다고 정했는데 막상 5억쯤 모으고 나면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살려면 8억은 있어야지 하면서 목표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의 심리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눈높이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목표 자산과 목표 생활 수준을 구체적으로 적어두고 거기 도달했을 때 그 숫자를 그대로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쯤에서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편의상 수아와 준호라고 하겠습니다. 수아는 월급이 크지 않아요. 대신 고정비를 최대한 정리하고 저축률을 40%로 맞춰서 15년 동안 꾸준히 투자합니다. 소득이 오를 때도 씀씀이는 거의 그대로 유지해요.
준호는 수아보다 월급이 훨씬 많아요. 근데 소득이 오를 때마다 차도 바꾸고 집도 넓히고 씀씀이가 같이 늘어나서 저축률은 10% 정도에 머물러요. 15년 뒤 자산을 비교해보면 수아가 준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버는 돈은 준호가 많았는데도요. 이유는 간단해요. 파이어의 속도를 결정하는 건 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버는 돈에서 얼마나 지키느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파이어족이 되는데 필요한 건 대단한 연봉이 아니라 대단한 인내심도 아니고 그냥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고정비를 정리하고 저축률을 자동으로 유지되게 만들고 투자를 단순하게 반복하는 구조. 이 구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특별한 의지력 없이도 시간이 알아서 나머지를 해줍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나는 지금 저축할 여력 자체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처음부터 완벽한 저축률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5%든 10%든 지금 가능한 만큼부터 자동이체로 떼어놓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숫자가 작아도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면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그 구조 위에 자연스럽게 저축액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반대로 구조 없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부터 저축해야지 하면 그 나중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파이어족은 억대 연봉을 가진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축률이라는 하나의 숫자를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숫자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고정비를 정리하고 소비 구조를 바꾸고 투자를 자동화해서 아예 고민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완전한 은퇴만이 파이어족의 정답도 아니에요. 바리스타 파이어처럼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돈 걱정만 내려놓는 것도 충분히 파이어족입니다.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다음에 SNS에서 화려한 파이어족 이야기를 보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저 사람의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가 뭐였지?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 조기 은퇴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이 영상부터 끄고 은행 앱 켜!